양봉 교육의 중심 박종규 양봉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복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20일날 바로 초복이 지나갔어요. 이때부터는 지금 지난 어떤 날보다도 이제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이 혹서기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상 지속되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벌 관리를 혹서기 때 어떻게 잘 해야지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가 확 치고 나니까 이 벌들이 이제 좀 활동 좀 하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주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더위를 또 식혀주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약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봉장에 그 봉사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노천에 갑바 덮어놓고 보온재 덮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더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늘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봉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벌통 위에 두꺼운 판자나 스티로폼을 얹어서 또 소문 앞쪽도 이렇게 좀 처마처럼 길게 빼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 그 뜨거운 열기가 벌통 내부로 들어가는 걸 좀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벌통 내부에도 양쪽 사이드에 우리가 보온판을 대주는 것도 하나의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 되겠죠. 보온판이라 그러니까 겨울에만 쓴다 아닙니다. 두께가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밖에서 들어가는 열기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안에서 벌들이 맞추고 있는 그 보온 온도도 막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보온재라 그러니까 보온판이라고 하니까 겨울에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어쨌건 열기를 좀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내 양봉장 옆에 나무 그늘이 있다면 이 복더위 기간만 벌통을 일시적으로 나무 그늘 밑으로 옮겨지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더위가 시작되면 그냥 노천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산란율이 떨어지겠죠. 나무 그늘에 갖다 놓으면 훨씬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런데 덥죠. 더우니까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은 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벌을 갖다 놓고 물로 갖다 놓고 또 다시 나중에 원위시키고 힘은 듭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힘들지 않고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벌을 너무 경시하게 여기고 너무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벌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항상 관리가 필요하고 모든 농작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벌은 내가 투자한 만큼은 분명히 잘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좀 식혀주는 것 이것이 여름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아닐까. 자, 오늘의 주요 내용은 여왕벌의 탄생소리, 여왕벌의 울음소리. 자,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러가지 곤충의 벌레 소리, 곤충 소리, 새 소리, 또 물소리 여러가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힐링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 여왕벌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는지요? 운다고 표현하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막 그런 소리 들어보셨는지요? 이거를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의 응애 방제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이 시기에 어떤 약으로서 어떻게 방제를 해야지 제대로 응애를 관리를 되는지 이걸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헤드라인에서 보신 것처럼 여왕벌이 우는 소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왕벌의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기가
십상입니다. 이를 꼼꼼하게 정말로 보지 않으면은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소리인데요. 이번에 우리 본부장이 직접 우리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여왕벌이 왜 내느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본다면은 탄생하기 거의 한 2~3시간 전에 아마 이런 소리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탄생의 소리겠죠. 존재의 개념으로서 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왕이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 일벌들에게 알리는 그런 신호가 아니냐. 우리 울음소리다 그러지만 그냥 막연하게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 일벌들 또 주변에 있는 여왕벌이 있으면 여왕벌에게 알리는 어떤 그러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방의 신호로서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존재하고 있으니 빨리 주변 정기를 해라. 어떤 이런 신호. 또 아니면은 분봉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신호도 된다. 대부분 우리가 왕대를 하나 달아놓고 분봉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곧 나갈 것이니 빨리 분봉할 준비가 돼서 빨리 나가라. 어떤 이런 신호도 그런 신호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벌을 잘 키우는 기술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우리 벌도 하나의 무리에 하나의 나라라고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왕이 태어난 탄생의 소리 그런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알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왕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대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요 안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우는 거예요. 꽥꽥 하면서 아주 소리가 고음을 내면서 아주 꽤 강합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나중에 있다가 영상을 보시면은 저 왕대 안에서 웁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왕록 이걸 많이 쓰죠. 여기 왕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왕을 교체하거나 군복할 때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이 안에 넣어놨는데 꽥꽥 찌릿찌릿하면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왕대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있을 때는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소리를 냈다면은 이 왕농 안에 들었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걸 목격했기 때문에. 이미 탄생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왕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꽥꽥 소리를 내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발전기가 돼서 짝을 찾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안에서도 상당한 고음의 그런 여왕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 그게 짧게 합니다. 한 1, 2초 내면서 아주 강한 고음을 내는 그런 왕의 소리입니다. 새들도 우리는 새가 온다 그러니까 새들이 노래하는 거죠. 여왕벌 이 소리도 노래하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건 그러한 신호의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렇게 울더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작업 중에 내금 중에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야 이런 소리구나 직접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요 7월 하순 양문 관리에 보시면은 거기에 교미 실패군 무왕군 요게 나와 있습니다. 교미 실패군과 무왕군에 대해서는 6월 달에도 했고 제가 이미 도와드렸습니다. 자 무왕군이 했을 때 자 무왕군은 왕이 없는 봉군을 무왕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무왕군이 됐을까? 교미를 실패해서 교미를 여왕벌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그럼 왜 못 돌아왔느냐? 밤이 늦게 돼서 못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거미줄이 걸렸거나
혹시 아니면 새들의 먹이가 됐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죠? 또 교민을 성공했으나 돌아오다가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옆집에 들어가서 피해를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잘 산란도 잘하고 잘 하던 봉건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산란 안 해. 보니까 왕이 없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관리할 때 실수로 여왕벌을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왕판이 있으면은 개왕판 사이에 올라가다 끼어가지고 죽는 경우도 저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요즘 질병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을 우리가 잘못해서 여왕벌이 도구하거나 해서 유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왕군이 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자 그렇게 여왕이 없다 어쨌건 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왕군이 됐으니까 전혀 여왕벌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 만약에 애벌레나 뭐가 있었으면, 알이라도 있으면 여왕벌을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전혀 그게 없으면 우리가 변성왕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왕벌이 당황하겠죠. 그럼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일벌을 산란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바로 또 일벌을 산란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이제 무왕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 잘 안 받죠. 그죠? 만약에 그냥 올라가지고 받으면 다행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산란판, 다른 벌통에서 애벌레나 알이 있는 산란판을 우리 벌통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립니다. 자, 무왕군이야.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지만은, 자, 보죠. 자, 그럼 여기다가 봉판인데 애벌레가 있는 겁니다. 봉개된 거 말고, 우리 봉판이라고 하면 보통 봉기된 걸 봉판이라고 그러는데, 봉판도 있으면서 애벌레도 있고 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꼭 뭐 전체적으로 봉판만 있고 알은 하나도 없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번데기, 봉판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알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있는 걸 해주면 얘들이 이제 바로 변성왕대를 달기 시작합니다. 급조, 변성왕대는 이걸 냈을 때 바로 변성왕대를 다는데 변성왕대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급조해서. 정상적인 왕의 집이 아니라 임시 집이라. 그렇다 보니까 이 변성왕대에서 태어난 왕은 아무래도 부실하다 이런 거지. 우리 일벌의 방을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소방이 좁아서 왕이 크기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실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때 애벌레 가지고 변성왕대를 지었을 때 이 변성왕대를 잘라버려요. 그죠? 억지로 아들이 만들어놨는데 이것만 사라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까? 빨리 만들자. 만들려고 그러니까 만들 조건이 이제 끝나버려서 안 돼. 그러면은 그때 완전 자르고 나서 한 3일 이후나 이때 우리가 여왕벌을 딱 유입을 하게 되면은 잘 받는다. 왜? 주들이 만들어난 변성왕대를 우리가 잘라버리기 때문에 한 3일 후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들어야 되냐, 왜 왕이 없느냐 방황하고 하다 보면 아주 갈급하겠죠. 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왕을 딱 내줬어요. 자, 왕룡에 왕을 딱 넣어줬어요. 그리고 왕이 왔네. 됐다. 넣고 나서 이 공문에 있는 거를 아무래도 최소 48시간 이후에 이걸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냥 넣고 바로 넣어주게 되면은 아무리 애들이 갈급하고 급하더라도 바로 넣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공격을 받기 때문에 꼭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넣어주고 넣고 나서 48시간 이후, 꼭 48시간 아닙니다. 그 이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0시간도 좋고 72시간도 좋고 그 이후에 이걸 열어주시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일벌들이 빨리 이 연당을 파먹고 여왕벌을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 아주 이 여왕벌은 우리가 좋은 여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입만 되기만 하면은 분명히 성공을 잘해서 이 봉군을
무항군은 절대적으로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고 무항군이 되다 보니까 일벌이 산란했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했던 방식으로 애벌레가 있는 판을 유입을 해서 하시게 되면은 일벌이 산란하던 그 일벌들이 산란 이 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면은 서서히 그 산란하던 일벌들이 서서히 산란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항군을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은 예방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방약이 있느냐? 약으로서는 예방약이 없다.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왜 이때까지 실패를 했을까요? 다 성공했죠. 예방약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 바로 응애잖아요. 응애. 물론 이제 장마가 지금 했으니까 부적병, 석고병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적병, 석고병은 또 별도로 다 약이 있고 또 이렇게 햇볕이 강하게 나고 축소만 시켜주면 또 그런 질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다면은 그 봉구는 부적병이 심하다면은 그것은 소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거의가 없을 겁니다. 질병 응애철입니다. 응애철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더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응애철을 어떤 응애철을 했습니까? 바로 가시응애철이에요. 가시응애 방제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방법을. 우리 본 방송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시응애를 잡았는지 바로아응애를 잡았는지는 그걸 모릅니다. 지금까지 봄벌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약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시아꿀 체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약을 하지 말고 친환경 방법으로서 숯불방을 이용해서 유인을 해서 개체수를 줄여줘라. 그리고 아시아꿀이든지 아가시아 그 이후에 야시화꿀, 밤꿀 체밀하고 난 이후에 약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약을 해준 게 바로 가시응애 이 약을 했던 거예요. 왜? 그때는 가시응애가 창궐할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덥지만은 아가시아꿀 체밀하고 나서 다 끝나면 그때도 더웠어요. 그때가 되면은 바로 우리 벌의 개체수는 서서히 내려옴과 동시에 이 가시응애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개체수를 줄여줘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약을 한 거 보면은 주로 가시응애를 방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 바로아응애는 안 죽으냐? 바로아응애는 하나도 안 죽으냐? 그건 아닙니다. 죽지만은 우리 개미산이라든지 해왕거 이런 거 보면은 가시응애를 잡기 위해서 가시응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때까지 해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그러면 가시응애를 낮춰줬으니까 뭐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바로아응애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찰나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병의 처리는 바로아응애 개체수를 올라갔던 개체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방제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뭐 다 됩니다. 여러분들 뭐 속살만 속칭 말하는 왕스 그죠? 자 속살만 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농약이 합성화학 약제는 쓰지 말아요. 이 만푸골드 이런 개미산 마이트K 안 있습니다. 그죠? 이런 약은 지금 써도 괜찮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는 꿀들철이 아니기 때문에 체밀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년 5월달에 4월달에 꿀을 체밀합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이걸 막 갖다가 퍼부느냐? 아닙니다. 교차해서 사용해 주게 되면은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이것만 계속 연중 쓰게 되면은 분명히 내년에 꿀이 잔류됩니다. 그리고 응애도 분명히 내성이 생깁니다. 안 죽죠. 그래서 교차해가지고 써라. 교차해가지고 쓰는 것은 개미산도 쓰고 옥살산도 쓰고 속살만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걸 교차해가지고 쓰는 거다. 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속살만 이어 쓰고 교차해가지고 쓰라 그러니까 또 6호담 쓰고 10호도 쓰고 골드도 쓰고
이건 교차가 아니죠. 이름은 다른데 성분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성분이 다른 약을 하는 것이 교차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응애는 예방약이었다. 약으로서는 예방약이었다. 예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약은 없이는 뭐냐? 바로 숯불방을 이용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착봉을 강하게 해서 세력을 강하게 해서 질병을 줄이는 방법. 착봉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열매 통벌에 무조건 열매가 꽉꽉 차야지 착봉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냐. 강군이냐. 이건 아닙니다. 그죠? 두 매 착봉 강하게 강군. 세매만 세매 강군. 압축을 해주시라고 합니다. 지금 여름에도 지금 여러분들 축소해야 됩니다. 여름이라 그러니까 흘러가 더 이리치 더워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데 소비장을 더 넣어주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소비장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여름불 관리 중요합니다. 여름일수록 축소를 시켜서 산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흑개상을 올려가지고 벌이 많다면은 7매, 8매 꽉 찼다 그러면 위에 흑개상을 올렸어서 안에 내부를 공간을 좀 넓게 해줘가지고 벌이 흩어지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그건 하지만 소비는 절대로 넣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비는 벌의 숫자에 맞게끔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름에도 산란해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7, 8매 있었는데 여름에 개체 좀 내려가고 물론 약간 떨어집니다.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 매수는 항상 유지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물동 들어갈 때까지. 아, 여태까지 7, 8매 줬다. 아, 이제 뭐 4매 됐다. 나중에 또 갈 것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착봉을 강하게 여름에도 축소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름벌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봄, 겨울보다. 그래서 이걸 해주셔야 되고 질병 없애는 예방 지금 예방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구소비를 너무 오래된 구소비를 쓰지 마라. 꼭 그런 거 쓰실 때는 꼭 소비를 철저히 하고 써라. 이런 거 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벌통도 회사로 오손된 거는 옛날에 그거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 다 쓰는 건 틀림없습니다. 소독했겠어요? 안 했어요. 물론 한 단계 불을 집에다 불 지르고 뭐 그 정도 했습니다. 했지만 그게 또 부족하다 보니까 했고 해서 이제 구소비를 우리가 그동안에 조소작업 배웠잖아요. 신소비를 많이 만들어서 오래 먹은 소를 다 좀 버리고 신소비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것도 약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약을 하는 것도 많이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방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송을 전문가들한테 잘 듣고 정시에 정량을 제때 딱 이렇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약으로서는 예방약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내가 방법을 몰라서 이때까지 다 실패해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은 본인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잘 계시지만은 실패를 보셨다면은 나는 30년 40년 했는데 실패를 했다면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래서 다 실패봤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듣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시잖아요. 본봉 할 줄 알아, 화분떡 줄 줄 알아, 본보시 알아, 다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뭐가 부족한지 바로 질병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남의 말도 듣지도 않고 안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게 그럼 이거 다 안 받아들이고 하면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옛날 40년 전에 하던 방법 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벌을 기른다면 실패 없이 제대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요. 이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순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